자, 오늘은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걸 처음 배우는 거예요. 뭐 방학 때 선행을 하기는 했지만 집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는가,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집합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조건은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어, 그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거 봐요. 몸무게가 50kg 이상인 학생들, 안 보이네. 자, 몸무게가 50kg 이상인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몸무게를 재보면 50kg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통해서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이런 것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60kg 정도도 별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나가요 라고 하는 건 주관적 판단,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야.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을 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다면 그 대상들을 찾아 나갈 수 있고 그 대상들을 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는 엘레먼트 E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A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니다는 B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작대기 하나 그어주면 되죠. 그 다음 볼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을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 이걸 집합 기호라 그래요. 집합 기호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다 하나하나 써주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해 줍니다. 조건 제시법은 뭐야?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X바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봐봐. 앞에 있는 이 아이가 내가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라는 의미야. 그리고 이 원소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하고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 A, B 바 A는 A의 원소이고 B는 B의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뭐냐면 두 수를 곱한 걸 원소로 삼을 건데 A라는 아이는 A라는 집합에서 가지고 오고 B라는 아이는 B라는 집합에서 가지고 와서 둘이를 곱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조건제시법은 분괄호 안에 조건을 써주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애가 원소를 이렇게 만들 건데 작대기 긋고 봐. 그 다음에 이 원소는 이러이러한 조건이야 라고 해주는 게 조건제시법이야. 그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표현해 주는 건데 벤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라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수학자인 벤이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해 주었더니 간단합디다. 굉장히 편합디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나중에 집합의 연산에서 보면 영역 설정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다. 나중에 뭐 집합의 종류나 집합의 연산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딱 지으세요. 표현, 그다음에 집합의 종류, 그다음에 집합의 연산 이렇게 구분 짓는 거야. 표현 방법은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 다음 자, 그럼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예요. 유한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으면 돼. 야, 원소가 1000조개가 있어. 그럼 1000조개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유한집합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다면 걔는 그냥 다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무한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무수히 많아서 몇 개 있는지 몰라. 몰라요 이러면 무한집합이 됩니다. 원소가 너무 많아서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의 집합 아니면 뭐 정수의 집합 이러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지. 이런 경우에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공집합.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를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는 수학에서 3번이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지.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 그 다음에 집합에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파이.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대문자 파이를 써서 n 파이 r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파이가 3번이 나와요.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는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공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라 그랬지? 하나도 없다 그랬어. 0개야. 근데 아까 유한집합 뭐라 그랬지?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알면 유한집합이라 그랬지. 0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골라서 공집합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다시. 그러면 엄밀한 의미로는 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2개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유한집합 안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특수한 집합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합이라는 게 아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들이 모여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걸 굳이 집합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산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합의 존재가 필요해서 공집합이라는 아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n이라는 기호로 가로로 쌉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A입니다. 라고 나타내는데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N파이가 되겠지. N파이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자, 얘는 뭐냐면 공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0개가 되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다시 이 공집합 기호가 그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다면 이 집합 자체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가 공집합이라는 원소 한 개가 존재하겠지. 그러면 N0이라고 하는 건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원소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 뭐 헷갈리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할 만한 내용이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그것들 중에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라고 하는 집합을 B라는 집합으로 만들었어. 거기에서 뭐 1학년의 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아니 뭐 남학생의 집합, 여학생의 집합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이 존재하는데 그 집합의 원소들 일부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조건으로 집합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여기 나와 있는 얘예요. 아까 원소 기호에서 가운데 있는 거 빠졌지?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닐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부분집합의 성질입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거야.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부분이 아니잖아. 전체잖아. 근데 부분을 나누다 보면 자기 자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다시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를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서 원소를 하나도 택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공집합에서부터 자기 자신까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를 A, B, C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전부 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원소가 0개인 공집합, 원소가 하나 있는 거, A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B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C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그다음에 원소가 두 개 있는 거, A하고 B를 가지는 거, A하고 C를 가지는 거, B하고 C를 가지는 거. 그다음에 원소가 세 개인 거, A, B, C.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원소가 0개인 거, 원소가 1개인 거, 원소가 2개인 거, 원소가 3개인 거.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그럼 얘기를 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B라는 집합이 바깥에 있으니까 가능했겠지. 그러면 B라는 집합은 또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C라는 집합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B라는 아이를 싹 지워버리면 A라는 이 아이는 당연히 C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겠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을 집합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긴 한데요. 상등을 나타내는 기호 A는 B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두 집합의 원소가 서로 완전히 같은 거야. 그거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고라는 거는 그리고를 의미하고 그리고는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 됩니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A가 B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근데 또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이게 둘 다 동시에 돼야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는 게 A하고 B가 같아 버린다면 A는 B의 아까 부분집합이 자기 자신까지라 했잖아.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은 참진짜 씁니다. 진짜 부분집합. 다시 부분집합은 원소가 0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가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지.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자신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전체인 거지.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A하고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둘이 서로 같지는 않을 때 이러면 이 A라는 집합을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아까 A라는 아이를 놓고 봅시다. A, B, C라는 원소가 있을 때 공집합 A, B, C, AB, AC, BC, 그 다음에 ABC 이렇게 부분집합을 가진다 그랬지. 이것들 중에서 요만큼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또는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똑같아요. 지수에서 가지세요, 가지지 마세요 하는 것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부분집합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각각의 원소들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가 가지는 경우의 수가 2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 각각 그것들을 선택을 해서 전체가 만들어지니까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배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번을 곱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n제곱계에 의해서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2의 n제곱계 안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는 녀석을 하나 빼주세요.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를 원소로 갖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이 원소한테는 뭐 자기가 그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겠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권이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권을 가지는 애가 n개가 있었는데 k의 만큼은 선택권을 뺏어버리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n-k제곱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뭐 여기서 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집합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그랬지. 훌륭한 예술가. 어떤 사람은 피카소를 되게 훌륭한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예술가의 모임 안에 나는 피카소를 넣지 않겠어. 근데 누군가는 피카소가 빠지면 훌륭한 예술가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될 수 없다. 10에 가까운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10에 가깝다라는 의미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100의 입장에서 보자면 8이나 9 같은 8이나 9 같은 애들은 10에 가깝지만 뭐 한 40, 50 이렇게 된 애들은 10에 가깝지 않아라고 판단을 하겠지. 한 1000만쯤 되는 숫자를 놓고 보면 100이나 200 정도도 1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가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집합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작은 수, 누가 작은지 알 수 없죠. 사계절의 모임, 이거 맞네요.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들의 모임.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은 뭘 입어도 다 이쁘겠지.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뭘 입어도 배기 싫을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된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내세요. 1, 3, 5, 15. 자, 5의 양의 약수. 원천화일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5의 양의 약수는 2하고 5. 두 개가 있겠지? 10의 양의 약수. 뭐가 있나요? 1, 2, 5, 10. 15의 양의 약수. 1, 그 다음에 3, 5, 15. 15 이하의 3의 양의 배수 3, 6, 9, 12, 15 15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5, 10, 15 이하니까 15까지 들어가야지. 그러면 요 그림이랑 맞는 애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점이라고 하는 건 계속 되겠으니까 이건 무한이 되겠죠. 유한이 아니고 무한. 다음에 2n-1인데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1 집어넣었더니 1, 2 집어넣었더니 3. 이거는 홀수의 집합이야. 2n-1은 홀수의 집합이 됩니다. 이것도 무한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는 아무리 유리수의 그 조밀성 있었지. 실수의 연속성,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이 1보다 작다라는 건 x라는 애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 돼요. 요 안에 들어가는 유리수 무한하지요.
그다음에 0부터 1까지의 숫자, 0부터 b까지의 숫자. 이건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에 관한 얘기가 될 겁니다. 다음 유형 4번. 자, A는 2n-1, n은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라면 1, 2, 3, 4, 5를 대입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네. 1을 대입했더니 1, 2를 대입했더니 4 빼기 1이니까 3, 3을 대입했더니 6 빼기 1이니까 5, 4를 대입하면 8 빼기 1이니까 7, 5를 대입하면 10 빼기 1이니까 9.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B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11, 22, 100보다 작으니까 99까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인 실수 한번 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항해 주니까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실수는 있나요? 없나요?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지. 그래서 공집합. 그러면 N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NB는 1부터 9까지니까 9개. C는 0. 9 더하기 0 빼기 5가 될 거니까 4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그 다음 유형 5번입니다. A, B 나왔네. A 곱하기 B를 원소로 삼을 건데 A도 B도 A라는 집합에서 가지고 와 주세요.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근데 원소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둘이 곱하래잖아요.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 0, 2. 써놓고 둘이 곱하면 됩니다. 1,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이니까 다 0일 것이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곱하기니까 0이고 2는 4. 이 집합은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 0, 1, 4라는 원소를 가집니다. 마이너스 2 두 개인데요. 0은 5개고요.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씩만 써주는 거예요. 집합에서. 요거를 다 더해 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원소들의 합은 3이 되겠죠. 5에서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6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세요. 지금 봐봐. A라는 애는 그냥 요 안에 있고 BC라는 애는 하나의 묶음으로 쪼개서 나타나 있죠. 그러면 A라는 얘를 가지고 집합 기호로 쌌다는 건 이건 부분집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표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이 아이는 B하고 C가 묶여서 이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한 B만 가지고 얘기하면 원소라고 할 수가 없죠. BC 이 아이를 원소로 하겠습니다. 얘가 맞는 애가 되겠네. B는 쪼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B하고 C를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 A, B, C는 만약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건 맞는 표현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로 집합이 사용되고 있을 때는 잘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7번입니다. X는 이렇게 나왔고 Y는 너인 정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Y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니까 0,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끝이네. 그죠? 그 다음에 Z라는 애는 절대값 X를 원소로 삼을 건데 이 X라는 값은 여기서 갖고 오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 0을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래서 0과 1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더니 Y라는 아이가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Z라는 아이는 0과 2를 가지고 있고 X라는 아이가 가장 큰 형태를 가지고 있겠네. 그래서 Y, Z, X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겠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유형 8번입니다. X는 이렇게 되고요. B는 이렇게 되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가 성립할 때라 그랬어. 그럼 요거를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면 0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현된 애가 A야. 근데 이 A라는 아이가 B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는 A고 여기는 2A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러면 A라는 이 아이는 이쪽에서 보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같다고 해도 원소가 A가 포함됩니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겠지.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2A 플러스 9라는 아이가 3보다 커야 돼요. 같아진다면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린다면 3이라는 아이가 원소 밖에 있어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를 못 붙이죠. 네가 이항되니까 2A는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개가 들어가겠지? 여기서는 3개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유형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x를 원소로 삼을 건데 x는 3n-2로 만들 거야. 근데 n이라고 하는 애는 1부터 5 사이에 있는 소수래. 뭐 있어? 2, 3, 5 이렇게 되겠네. 2를 집어넣어 봅니다. 6 빼기 2니까 4. 3을 집어넣어 봤더니 9 빼기 2니까 7. 5를 집어넣었더니 15 빼기 2니까 13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요것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 4, 7, 13. 그 다음에 4하고 7, 4하고 13, 7하고 13. 그 다음에 4, 7, 1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형 10번. 이렇게 됐는데요. A하고 B가 같대요. 다시 볼게요. 2A, A 플러스 5, 3.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4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이 돼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4여야 됩니다. 이거지. 근데 어떤 애가 그렇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3이라는 이 원소가 B라는 아이한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A라는 애가 3이면 되겠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면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A는 3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 4,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B라는 집합은 A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줬더니 1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3, 4라는 원소를 가지니까 A는 B입니다가 성립하겠네. 그럼 두 번째로 A는 3입니다로 만들어 봅시다. A라는 집합을 보면 3 집어넣었더니 2, 3은 6, 8, 3. B라는 집합은 9 빼기 6이니까 3, 마이너스 2, 4. 이렇게 했더니 A와 B가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값이 하나는 3등이라는 조건을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라고 해줄 수 있겠네. 그 다음 유형 11번입니다.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이고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127일 때 NA 더하기 N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NA를 A라고 합시다. NB는 B라고 합시다.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라는 건 2에 A제곱을 해줬더니 64가 됐어요. 이거지. 그 다음에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127개라는 건 2의 B제곱 빼기 1 해줬더니 127이 됐어요. 이 얘기겠네? 이제 계산합니다. 64라는 애는 88에 64, 2의 6제곱입니다. 따라서 A는 6이 되겠지? 여기서는 2의 B제곱이 128입니다. 128은 2의 몇 제곱이게요? 7제곱입니다. 64에다 2 곱해버리면 되지. 따라서 B는 7입니다. 그러면 NA 더하기 NB라고 하면은 6 더하기 7이니까 13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유형 12번입니다. 자, X바 X는 18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A가 아니다. 인 집합 X 중에서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건 X라는 아이는 A의 진 부분집합이겠군 이라는 거지.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진부분 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겁니다. 먼저 A라는 애를 만들어 볼게요.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1, 2를 원소로 반드시 포함하세요. 그러면 1하고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2의 4제곱을 만들어주면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있는 애도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면 X라는 아이는 이 16개 중에서 한 개를 빼서 표현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15개의 집합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13번입니다. 요겁니다. 그럼 요거를 풀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입니다. 너는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다. x는 2 또는 x는 5입니다. 그래서 a는 2와 5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식을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과 5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1, 0, 1, 2, 3, 4, 5를 원소로 가질 겁니다. 뭐 방정식 푸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부등식에 관한 거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원소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라고 하는 아이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B의 부분집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건 2나 5라는 원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B의 부분집합 중에서 2하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세요라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2의 5제곱 32개의 집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4번입니다. x바 x는 3k이고 k는 7보다 작은 자연수야. 1, 2, 3, 4, 5, 6 들어가겠지?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1을 집어넣었더니 3,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4 집어넣은 거, 5 집어넣은 거, 6 집어넣은 거. 대비해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 중에서 3 또는 6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을 원소로 가지거나 아니면 6을 원소로 가지거나 이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야. 됐나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3을 가지거나 6을 가지거나 하면 되니까 3과 6을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겠지. 전체 값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는 집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제곱에서
너를 빼버리면 하나, 둘, 셋, 넷. 2의 4제곱을 빼주세요. 2의 6제곱은 64. 2의 4제곱은 16이 됩니다. 빼주면 8, 48. 그래서 48개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유형 15번을 보겠습니다. 왜 안 바뀌냐? 유형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되게 고난도 문제에 해당됐던 애예요. 뭐냐면 n이 A의 집합 원소라고 한다면 n분의 18도 A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이 원소였다라고 해봐. 그럼 1을 집어넣으니까 18이 반드시 원소여야 돼. 둘이 하나의 세트인 거야. 2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면 9란에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6이 들어갈 거야.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9가 되니까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6하고 3이 세트로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요 6개의 원소를 가진 게 최대치인데 이 2개씩을 반드시 짝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를 원소로 갖거나 요거를 원소로 갖거나 요거를 원소로 갖거나 아니면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을 원소로 갖거나 아니면 요걸 다 원소로 갖거나 그러니까 뭐지? 2의 세제곱계 빼기 공집합 한 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는 7개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원소를 하나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파트너십이 있는 거지. 반드시 어떠한 원소 1이 들어간다면 18이 반드시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2가 있다면 9가 반드시 따라서 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1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너의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1은 X의 원소가 아닙니다. 3은 X의 원소인 모든 X에 대하여 SX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한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 A의 부분집합의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일단 X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1은 원소로 가지지 않을 거예요. 3은 반드시 원소로 가질 거예요. 이러한 집합을 만들어 보면 얘네 둘을 제외하고 계산해 줘야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2에 4제곱계니까 16개의 부분 집합이 나올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3이라는 아이는 16번을 등장을 했겠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3이라는 원소만 16번 등장을 할 거야. 그 다음에 2라는 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2 생각해 봅시다 이거지. 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2도 반드시 포함해 줘야 돼. 그러면 띵띵띵 3개니까 2의 세제곱계 해서 8개가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에는 2 냅두고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을 찾아보자. 4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보자 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8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2, 4, 5, 6이라는 원소는 8번씩을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6, 38, 48 더하기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7 곱하기 8이니까 8, 7에 56, 8에는 8, 136이 되나요? 두 개를 더해준다면 18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소들의 합은 184입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좀 얘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소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말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조건 반드시 포함하라는 원소는 그 매번 나올 거니까 그 원소들의 합 따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원소끼리
다 더해서 계산해 주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는 단원에 대한 대표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